안녕하세요. 다산에드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폭발에 대한 내용과 이제 불의 성상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폭발에 대한 내용인데, 자, 폭발이에요. 자, 고체는 일단 열분해에 의해서, 그리고 액체는 이제 증발을 거쳐서, 자, 화재가 되는 거, 화재로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열 분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증발이라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자, 급격히 연소해서 온도 상승으로 인한 최적 팽창. 부피가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최적 팽창으로 인하여 폭발음과 물리적 파괴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급격한 연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폭발을 이제 구분하면 자, 폭연과 폭괭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폭연, 디플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폭연을 먼저 볼게요. 자, 폭연이라고 하는 건 일단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음속은 이제 소리의 속도잖아요. 소리의 속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초당 34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음속보다는 느립니다. 폭연은. 그래서 대략 300m/s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속보다 느려요. 폭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반응열이 전도, 대류, 복사에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와 대류와 복사 같은 경우는 바로 열 전달의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하는 열이 전도, 대류, 복사에 전달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화재의 파급 효과가 큽니다. 파급 효과가 이제 퍼지는 거죠. 파급 효과가. 그 다음에 화재 속도는 압력파를 추종한다. 그러니까 압력파를 따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폭연 시 벽이 받는 압력은 정압뿐이다. 정압. 그래서 정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체의 그 유동이 없이 받는 압력을 정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폭연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받는 압력은 무엇이다? 정압뿐이 없다는 거죠. 정압. 자, 그럼 이제 폭연과 반대로 이제 폭괭, 디토네이션이라고 있어요. 폭괭. 자, 디토네이션. 이 폭괭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염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빨라요. 자, 폭연은 이제 전파 속도가 그 음속보다 느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폭괭은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수소나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초당 3,00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니트로글리세린은 초당 8,000m 정도 되죠. 엄청 빠른 거죠. 그 전파 속도가. 그 다음에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비례하는 거죠.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화재 파급 효과는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연이 파급 효과는 더 크고요. 폭괭은 파급 효과가 오히려 작습니다. 그리고 화재 속도는 충격파를 추종한다. 그죠? 그래서 폭연은 압력파를 추종하지만 폭괭은 충격파를 추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연소 시에 정압의 충격파의 동압을 받아 파괴 효과는 더 증가하는 거예요. 동압이라고 하는 거는 유체의 유동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연소 시 정압 플러스 동압이기 때문에 파괴 효과는 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발생되는 압력은 몇 배? 20에서 70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게 바로 폭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폭연과 폭괭의 가장 큰 그 차이점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냐 빠르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의 종류를 보시면 이제 물리적인 폭발과 크게 이제 화학적인 폭발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폭발은 이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화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산이 왜 폭발하는 거? 화산은 왜 폭발해요? 왜 폭발해요? 그 멘틀 그 지하에 있는 그게 뭐죠? 그 화석들이 그죠? 멘틀이 흔들리면서 지진에 의해서도 그 화산을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영향으로 폭발한다는 거죠. 화산 폭발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진공용기의 파손에 의한 폭발 또는 과열 액체의 비등에 의한 증기 폭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적인 폭발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인 폭발에는 뭐가 있어요? 산화 폭발, 산화. 이거는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산화. 그다음 분해 폭발, 분해할 때 중합 폭발. 이것도 어떤 화합물이 조합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폭발인데 일단 산화 폭발을 보시면은 가스가 공기 중에 누설 또는 인화성 액체 탱크에 공기가 유입되어
탱크 내에 점화원이 유입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산소 또는 공기와 반응을 해서 발생하는 폭발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분해 폭발은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과 같이 분해하면서 말 그대로 분해하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분해 폭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합 폭발은 시화나 수소와 같이 단량체가 일정 온도와 압력으로 반응, 그죠? 화학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반응이 진행되어 분자량이 큰 중합체가 되어 폭발하는 현상을 중합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중합 폭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스 폭발. 자, 일반적인 폭발은 전부 다 가스가 폭발하는 거예요. 가스가. 뭐 고체가 폭발한다고는 잘 안 하죠, 고체. 그래서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그죠?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산소와 반응하여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현상이 바로 가스 폭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화성 액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산소와 반응해서 그 어떠한 불꽃, 뭐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을 가스 폭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스 폭발에는 대표적으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수소, 아틸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세틸렌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가연성 가스죠. 이런 것들을 가스 폭발의 종류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분진 폭발. 자, 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먼지처럼 공기 중에 그 미세한 그 먼지가 떠다니는 거잖아요. 자, 그러한 이제 분진 폭발을 말하는데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분말 상태로 공기 중에 부유한 상태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부유한 상태로 점화원에 존재하면 폭발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뭐가 있어요? 밀가루나 금속분, 플라스틱분, 마그네슘분. 그래서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떠다니면 어떤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분진 폭발.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들이 있어요.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다른 말로는 물과 반응해서 가연성 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다. 즉,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자, 그런 것들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시멘트.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 석회석, 탄산칼슘, 그리고 생석회 또는 산화칼슘. 이러한 것들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대표적인 그러한 물질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멘트, 석회석 또는 소석회, 탄산칼슘, 생석회 또는 산화칼슘 이런 것들은 분진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의 발생 원인을 보시면은 자 먼저 물리적, 기계적 원인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압력 방출에 의한 폭발이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떤 그 저장 탱크가 있을 때 저장 탱크 내의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그 탱크가 폭발하는 거. 그죠? 용기가 폭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화학적 원인으로는 증기운. 이 증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가, 그러니까 액체가 어떤 액체가 수증기로 되었을 때 그 수증기가 어떤 구름을 형성하는 구름. 그래서 증기운에 의한 폭발, 그죠? 분해 폭발, 그다음에 석탄 분진의 폭발.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화학적 원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네요. 중요한 거. 블레비. 블레비, BLEVE라고 해서 보일링, 리퀴드, 익스펜딩, 베퍼, 익스플로션. 그래서 이거는 블레비. 그래서 약자 BLEVE 약자인데 이거를 블레비라고도 읽고요. 그죠? 약자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 인화점이나 B점이 낮은 인화성 액체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저장 탱크 주위에 화재가 발생하여 저장 탱크 벽면이 장시간 화염에 노출되면 윗부분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탱크 재질의 인장력이 감소되고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저장 탱크 벽면이 파열되는 현상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저장 탱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탱크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이 주변에 탱크 주변에서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막 발생한 거예요. 주변에서. 그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탱크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하겠죠. 이 화재의 그 열로 인해서. 자, 그죠?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요. 탱크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인화성 액체가 끓겠죠.
그죠? 끓겠죠? 끓으면 그게 최적이 팽창돼요. 그러니까 액체가 수증기가 되면 그 최적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 팽창에 의해서 그 저장 탱크의 벽면이 파열되는 거예요, 파열. 그래서 이거는 폭발하는 것도 그 위험이 있지만 이 탱크가 파열되면서 그 어떤 그 파손된 부품 있죠, 부품. 그 조각들이 비산되면서 더 2차 피해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장 탱크가 이렇게 파열되는 현상. 이것을 바로 블레비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비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블레비 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일단 가연성 액체라는 거죠. 그 어떤 저장 탱크 안에 가연성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 탱크가 열을 받았을 때 그 가연성 액체가 그 수증기로 되면서 이렇게 팽창하면서 탱크의 벽면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연성 액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구, 파이어볼. 자, 화구의 형성인데 화구는 우리 왜 그 원자폭탄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자폭탄 터지면 이런 것처럼 파이어볼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블레비 현상이 발생하면 이렇게 어떤 공 모양으로 이렇게 화염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사열에 대량 방출된다. 그죠? 이 화구에 의해서 복사열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블레비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다음 중기운 폭발이에요. 중기운. 이거를 UVC라고 합니다. UVC, 증기윤 폭발.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대기 중에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하거나 다량의 가연성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 그 발화원, 점화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발 현상을 바로 증기운 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가연성 액체가 증기가 돼서 그 증기가 이제 그 공기와 혼합을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구름 형태로 구름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 기체가, 혼합 기체가 점화원에 의해서 뭐 하는 거다? 폭발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를 증기운. 이 운자가 뭐예요? 운자가 구름 운자, 구름. 그죠? 증기가 구름을 형성해서 바로 폭발하는 거다. 그래서 증기운 폭발이라고 용어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성상을 볼게요. 불의 성상. 자, 불의 성상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제 무엇이 있냐면, 플래시 오버라는 것과 그리고 백 드래프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플래시 오버 현상을 보시면, 일종의, 순발 연소라고 돼요. 플래시 오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첫 번째 정의를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착화 현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실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실내에 화염이 순식간에 이렇게 덮치는 것. 이것을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화재 확대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까지 가면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순발 연소예요. 순발 연소. 그다음에 건물 화재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일시에 인화하여 화염이 뭐 한다고요? 화염이 충만하는 단계다. 그래서 실내 전체가 화염으로 뒤덮여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래시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의 가연물이 연소됨에 따라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실내에 누적되어 폭발적으로 연소하여 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불길에 휩싸이는 현상. 그죠? 휩싸이는 현상. 그래서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해서 열이 축적되었다가 일시에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그리고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동시에 연소되면서 급격한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는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거 있죠. 급격하게 확대되는 그 현상을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의 그 발생 시간은 화재가 발생한 후로 5에서 6분경에 플래시 오버가 발생을 해요. 5에서 6분 경우. 그러니까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발생 시점을 보시면은 화재 성장기에서 최성기 단계까지. 그래서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서 바로 플래시 오버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내의 온도는 대략 800에서 900도 정도가 돼요. 온도가.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화 건축물에서 최성기로 보는 시점, 그것을 플래시 오버 포인트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플래시 오버에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자, 개구율. 자, 개구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죠? 창문이나 뭐 비상구의 그런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플래시 오버가 발생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열이 그만큼 많이 축적이 돼야 돼요. 열이 많이 축적이 돼서 급작스럽게 확 커지는 거죠, 화재가. 그래서 개구율. 그러니까 화재가 그러니까 열이 많이 축적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구율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아야 돼요. 열이 축적되려면. 그 다음에 내장 재료. 그 내장 재료의 성상, 뭐 실내의 내장 재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화재가 발생한 그 지역에 내장재가 만약에 불연 재료가 아닌 뭐 잘 타는 물질들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플래시 오버가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내장재에 따라서. 그리고 화원의 크기, 불씨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실의 내표면적, 그죠? 실의 넓이나 모양에 따라서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연물의 양이나 종류. 그래서 가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플래시 오버가 더 잘 일어나겠죠. 빨리 일어나겠죠. 빨리. 종류에 따라서도. 그리고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플래시 오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플래시 오버의 발생 시간과 내장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벽보다 천장재가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실내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이고요. 여기가 벽이고, 이제 여기 위에가 천장인데, 이제 플래시 오버가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벽보다 이 벽보다 천장재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플래시 오버에. 이렇게 타고 내려온다고요. 천장, 벽, 바닥순으로. 맞나요? 천장, 벽, 바닥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 재료가 난연 재료보다 빨리 발생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가연 재료는 난연 재료보다 더 빨리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열 전도율이 적은 내장재가 빨리 발생한다.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열이 그만큼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적은 내장재가 더 빨리 발생합니다. 플래시 오버. 그리고 내장재의 두께가 얇은 쪽이 더 빨리 발생을 하고요. 두꺼운 것보다 얇을수록 더 빨리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플래시 오버 시간, FOT라고도 해요. 플래시 오버 타임. 자, 플래시 오버 시간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 플래시 오버 타임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있냐,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의 발생 속도가 빠르면 FOT는 짧아진다. 그쵸? 열의 발생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는 열이 그만큼 빨리 축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FOT, 플래시 오버 시간이 그만큼 더 짧아진다. 그러니까 빨리 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짧아진다는 거는. 그리고 개구율이 크면 FOT는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개구율이 크면 플래시 오버 타임이 더 짧아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개구율이 너무 크게 되면 FOT가 오히려 너무 크면, 개구율이 너무 크면 그만큼 열이 덜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발생이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 내부에 FOT가 짧은 순서는 뭐라고 했어요? 천장, 벽, 바닥의 순이다. 맞나요? 그래서 천장에서 벽에서 바닥으로 내려온다고요. 네? 순서가.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작은 내장재가 발생 시각을 빠르게 한다. 그쵸? 열 전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이 그만큼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발생 시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드래프트입니다. 백드래프트. 자, 이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발생할 수가 있냐면, 왜 실내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가연성 가스 때문에 그 산소의 농도가 어때요? 점점 감소하잖아요. 그쵸? 산소의 농도가 감소해요. 자, 산소의 농도가 감소한 상태에서, 자, 산소가 갑자기 공급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갑자기 공급되면은 그 화재가 더 확 커지는 거예요. 백드래프트. 이 백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역이죠, 역. 거꾸로.
거꾸로 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 백드래프트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거를 역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화 현상.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이제 화재가 거의 감쇄기에 들어섰을 때 이제 소방대원이 이제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출입문을 갑자기 확 열어요. 갑자기 확 열으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실내로 갑자기 많이 공급이 되겠죠. 많이 공급이 되면 그 불꽃이 그 출입문을 통해서 거꾸로 바깥으로 확 화재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소방대원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인명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그 화재 감쇄기에 들어섰을 때는 그 출입문을 갑자기 확 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열거나 아니면 그 화재실을 조금씩 환기를 시켜서 그 백드래프트 현상을 방지를 해낸다는 거예요. 그죠? 위험해요, 되게. 그래서 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화재실에, 그죠? 산소가 없는 화재실에서 급격히 산소가 공급이 될 경우 순간적으로 연소하여 화재가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그죠? 실외로 이렇게 분출하는 현상을 바로 백드래프트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주된 원인은 급격한 산소 공급이에요.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에는 열 축적이잖아요. 열이 만큼 축적이 돼서 순발적인 연소가 확 커지는 거잖아요. 플래시 오버는. 근데 오히려 그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산소가 갑자기 급격하게 공급이 됐을 때 그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죠? 백드래프트는. 자, 이게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소방대가 소방활동을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써 화재가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하는 현상, 즉 어디서 나타난다? 감쇄기에 나타나는 것이 백드래프트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음, 화재로 인하여 산소가 부족한 건물 내에 산소가 새로 유입된 때 고열가스의 폭발 또는 급속한 연소가 발생하는 현상. 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급격한 산소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통기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통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통기력이 좋지 않다는 것은 환기가 그만큼 많이 안 되는 거예요. 환기가. 그만큼 산소의 공급도 없는 상태고 산소가 더 감소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통기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소가 계속되어 산소가 심히 부족한 상태. 그죠? 산소가 심히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 개구부를 통하여, 개구부라고 한다면 창문이나 출입문이 되겠죠. 개구부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실내에 가연성 혼합기가 공급되는 산소의 방향과 반대로 흐르며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으로 뭐라고 했어요? 역화현상. 그죠? 역화현상이라고 하면 이때에는 화염이 산소의 공급 통로로 분출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거꾸로 타 나오는 거예요, 실외로. 그죠? 이게 바로 백드래프트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표를 보시면은 이제 플래시 오버와 백드래프트를 이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발생 시기. 자, 발생 시기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발생 시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플래시 오버는 어디예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플래시 오버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분기점. 그리고 백드래프트는 화재 감쇄기 때, 그러니까 화재가 조금 줄어드는 그 감쇄기에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특성을 보시면 플래시 오버는 급격한 화염의 분출. 그러니까 화염이 급격하게 커진다는 거죠. 화재가 급격하게. 근데 이 백드래프트는 폭풍을 동반하고 충격파를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 백드래프트를 일종의 모르면 폭발. 예, 폭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폭발. 팍 한 번에 터지는 거.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은 뭐예요? 플래시 오버는 열이 그만큼 뭐한 경우에요? 열이 축적돼서. 그죠? 열이 축적돼서. 그리고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산소를 공급해서. 그죠? 급격하게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발생 계기를 보시면 플래시 오버는 초기에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초기에 빨리 그 화재를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엄청 커진다는 거죠. 화재가. 그죠? 초기 소화가 되지 않으면 항상 플래시 오버는 발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산소가 문제, 산소를 공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백드래프트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지 대책을 보실게요. 플래시 오버를 방지하려면은 천장 벽체의 불연화, 잘 타지 않도록 불연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개구부의 제한, 그 다음에 가연 물량의 제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드래프트를 방지하려면은 자, 공기를 미세하게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환기시키거나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산소의 공급만 막으면 백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래시 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 잘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불의 성상 그리고 폭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화재 이론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